네, 깨달음 수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음, 저희가 네, 반갑습니다. 그, 한, 조금 시간을 텀을 두고 수다를 해보자라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2달 간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이 11월 2일이네요. 네, 11월 2일인데, 11월인데, 다들 그쪽 날씨는 좀 어때요? 음, 아직 11월 치고는 많이 덥지 않아요? 왜 네. 이렇게 날씨가 네. 더운지 모르겠어요. 그치? 음, 네, 너무 아, 더워서, 특히 더웠어요. 다음 그래서 주부터 추워진다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10월 초에는 잠깐 추웠다가 약간 음, 쌀쌀했다. 예. 다시 음. 더워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자란 곳이 전라남도 벌교라는 곳인데, 벌교는 두 가지가 유명하거든요. 네, 하나는, 하나는 주먹이고, 네, 하나는 꼬막입니다. 엄마. 네, 꼬막. 벌겼고. 네. 어머, 벌교 깡패, 꼬막. 이런데, 꼬막은 원래 찬바람이 나면 맛있어요. 그래서 보통 10월부터 그 2월까지 이때 좀 맛있거든요. 적어도 한 10월 중순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올해는 너무 더워가지고 꼬막들이 그 살이 안 차. 그러니까 꼬막들이 못 음, 자라거나 아니면 조개들이 다 죽어버려요.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꼬막이 지금쯤이면 맛있어질 때거든요, 이제는. 근데 오늘 이렇게 저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꼬막을 사서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맛도 그렇고 이렇게 아직 덜 자란 네,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간이 느끼는 온도하고 또 실제로 이렇게 바다나 갯벌이나 이런 데 자라는 생물들 있잖아요. 실제 체감하는 이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서 네, 굉장히 다르겠구나. 그리고 정말 많이 이게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지구에. 근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먹는 그 음식과 또 주변의 환경에서도 확실히 좀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따뜻한 11월은 또 오랜만이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동해에 계시는 형철님 그쪽은 좀 어때요? 저희요? 네. 저희도 많이 더웠죠. 음, 제가 송이 채취하는데 송이가 음. 원래는 9월 25일 날 나야 되는데 10월 10일인가 거의 보름 이상 늦어지는 바람에 아직도 대구를 못 올라가고 있어요. 음, 여기서. 그리고 날씨가 아까 매미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다 수온 이런 데서는 1도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도 환경적으로 기후 쪽을 알아보니까 간빙기,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가 가까워지는 전체적 시기인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더워진다는 거.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송이 채취하신 분들 좀 많이 당황하고 있죠, 지금. 음, 그렇구나. 올해 정말 길게 더웠고, 또 그 다음에 또 오늘 또 올해 또 굉장히 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기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굉장히 또 추울 거다. 그래서 야 이거 정말 우리가 그 되게 어떤 그 위기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우리 세대까지는 이제 어떻게 적응하면서 하겠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 이 생각을 그냥 먹거리를 보면서 이거 왜 이러지 지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예, 잠깐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우리 이번 주제에 대해서 상엽님께서 지금 저희 단톡방에 제안을 해주셨어요. 자기 말이라는 그 개념, 자기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다, 수다를 했는데, 혹시 상엽님 그 주제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주시겠어요? 네네. 요즘 자기 말에 대해서 도대체 자기 말이 뭔가부터 시작해서 음, 자기 말에 대해서 그게 뭐랄까 중요성, 제 자신한테 뭐 중요도가 자꾸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기 말이 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저희들이
보통 이제 생각이 다인 줄 알고 있다가, 그죠? 생각이 허구를 알고, 이제 여기는 다 울타리 이제 소속이니까 예. 생각과도 타기를 해서 무의식에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각인을 시키는 거죠, 그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몸으로 하는 게 그렇게 거치다 보면은 이제 모아 연기락하는 걸 알게 되고 음, 도노를 선언하고 뭐 하여튼 도노 정도까지 지나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또 우리는 생각을 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또 갑자기 생각에 속을 수도 있고 음, 또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또 나름의 이제 좀 많이 아시는 분이나 수련을 많이 하신 분이나 앞서가던 사람이나 아니면 스승 같은 뭐 분들이 또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또 휙 넘어갈 수도 있고 와르르 네. 무너질 수도 네. 있고 네. 예 그게 이제 자기 말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이제 말에도 속고 음, 생각에도 속고 음,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뭐 자기 보호 장치라 그럴까요? 결계 소공님 결계란 말을 많이 쓰시던데 음, 저는 자기 이 중심을 잡아가는 뭔가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 하기는 좀 그런데 조금 표현이 조금 자기를 만들어가는 뭐 기초 같은 거 그게 음, 자기 말인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수행에, 네. 근데 정말 자기 말이 뭘까 할 때는 저도 도대체 왜 처음부터 자기 말이 생길 수 없다 하시잖아, 그죠? 네, 그래서 네. 자꾸 쓰다 보면 자기 말이 생긴다는 하던데 음, 자기 말이 그냥 제 몸에 관한 생각들을 정리하는 게 출발하다 보면 뭔가 이러진 않을까 그 막연한 생각 정도 있지. 저도 자기 말을 갖추지도 못했고 하지. 자기 말이 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필요성은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번 주제를 뭐 자기 말로 한번 해볼까? 다른 음, 도반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또 각혜님이랑 형철님하고 이런 분들 생각 어떤가 싶어서 한번 네.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네. 네. 수행에 있어서 자기 말이란 무엇인가? 자기 말을 가진다는 건 뭔가? 이제 네. 이런 주제 제안을 해주셨어요. 사실 소공님께서는 우리가 탁마를 하다가, 그러니까 울타리 내에서 탁마든 아니면 또 울타리 바깥에서 수행하시는 분들과 탁마를 하게 되든 사실 뭘 내게 물어오면 약간 모르겠거나 애매하면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된다. 굳이 막 어떻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아직 내가 그 어떤 내 말을 아직 갖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대응한다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 혹은 뭐 그다지 좋은 어떤 대응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지만, 또 달리 보면은 어쨌든 이제 도노를 지나고 그 또 도노 학철 전후에 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기 말을 자기 살림을 또 달리 말하면 자기 살림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소공님께서는 자기 말 혹은 자기 살림을 좀 펼쳐야 된다. 자기 말을 가져야 된다. 그게 수행에 있어서 가지는 효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이제 상현님께서 이 도대체 수행에 있어서 자기 말이란 뭘까? 자기 말을 가지다는 게 뭘까?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네,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면은 어, 지금 이제 상현님께서 제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떤 분이 먼저 한번 이야기를 내가 지금 자기 말을 좀 갖고 있다 싶은 분 혹시 한번 자연스럽게 아니면 그냥 그러니까 살림을 좀 이게 펼치신 예, 예, 예. 잠시만 제가 좀 이야기하면 좀 하고 자기 말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로는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경전이라든가 그 유명한 선사라든가 이런 불교 쪽에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자기 말이라고 하기 전에 우선 그게 남의 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제가 좀 알아차려지더라고요. 항상 근데
이게, 그리고 이게 최근에 이야기를 하면서 느꼈던 게 자기 말을 한다는 거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하는 말과 공명하고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느낌도 조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 용어라든가 이걸 통해서 돈어나 점수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다 각자의 느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단어는 같은데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다 다르더라고요. 그나마 저희는 울타리에서 같이 소공님 이 하시는 걸 갖다 따라 하다 보니까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아, 제가 어떤 말을 하면은 그분은, 어떤 의미에서 저런 말 하고 있니까 무의식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기가 참 쉬운데,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같은 단어하고 용어인데도 뭔가 핀트가 어긋난다고 할까? 다르게 느껴질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상엽님이 그 자기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 거는 첫째 자기 말이라는 것도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 기존에 있는 말 중에서 음, 내가 그 수행을 하고 체, 체득이 있다 보니까는 이 말은 내가 써도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자기 말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무아와 영인데 자기 말이라는 것도 좀 약간은 어순이 조금 말이 좀 말장난 비슷하게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에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소공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살림살이를 갖춰야 된다는 말 자체도 내가 사람들과 소통하기 전에 나의 어떤 체득을 갖다가 음, 내 스스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할까? 내가 납득할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된다고 할까? 그런 걸 갖다가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나도 납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경전이나 이런 데서 나온 말을 갖다가 쓰게 되면은 그 쉽게 말하면 구루짓이라는가 아니면은 공허하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음. 상현님께서 주제를 갖다 이야기하셔가지고 한번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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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 자기 말이, 오늘님 어제 그저께 어떠셨어요? 그저께 또 소공님이 음, 거꾸로 문답 하셨잖아요. 거기에 예,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체득이라든가 이런 거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자기 말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맨날 듣기만 하고 뭐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뭐 돈오니 체득이니 이제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복해서 나오는 말들 그런 생각이나 생각 아닌 것 그런 거를 깨달음이 당장 뭐냐라는 거를 이제 네가 한번 얘기해 봐라. 그러면 자기 말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잘 안 나오잖아요. 저도 잘 안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즉답을 하라 그러면 오늘님 그때 그저께 문답이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음, 제가, 네, 어, 소공님이 자기 말로 정리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란 무엇인가, 뭐,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뭐, 도노란, 뭐,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그때 질문하셨던 것도 도노라든가, 뭐, 체득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셨고, 이제 돌아가면서 답을 했었는데, 아까 형철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상엽님 말씀하셨던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생각하고 생각 아닌 거에 대해서, 생각 없는 거에 대한 어떤 진짜 체득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 체득을 이제 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그거를 생각으로 이렇게 벼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막상 이제 물어보시면 다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은, 어, 생각에서 정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말로 나오지가 않죠. 음, 나도 그랬고요.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질문을 받고 나면은, 어,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 또 자기 말이라는 게, 어, 결국에는 이제 우선은 아까 형철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하고 자기가 소통을 할 때도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기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지만은, 음, 그렇지만은, 근데 이제 그 사람들하고의 어떤 자극이 없으면은 굳이 자기 말을 정리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굳이. 근데 이렇게 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거꾸로 분단 미팅을 한다거나 이런 어떤 자극이 있을 때 질문이 왔을 때 그때 정말 한번 자극을 받아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땠냐고 지금 물어보시니까 그런 어떤 자극이 음, 오는 거는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기 말을 갖춘다는 거에 대해서 제 느낌은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딴 데서 공부를 해보시고, 뭐 수행 단체나 아니면은 수행의 문화 이런 거를 접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얘기를 하고 이런 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음, 거의 사실 우리가 좀 배우는 사람 입장이고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등한 관계끼리 모여서 깨달음에 대해서 얘기를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리더 되시는 분이 자기 얘기도 물론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막 얘기시키고 네 얘기 해봐라. 네 얘기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데가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음, 그러니까 스님들의 전문 그 수행자들의 문화에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절차 탁마하고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런 거가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사실. 그 안에서 좀 전문 수행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보통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어떤 리더가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 그리고 질문을 할 수 있을지언정 다 그 스승님 격인 그런 사람을 다 쫓아가고 그 사람의 그 가르침을 오로지 이제 듣고 거의 다 그런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신선하게 느껴졌어요. 음, 어떤 면에서 왜 자꾸 자기 얘기를 해라. 그러니까 서공님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기 얘기를 하는 단계는 처음에 도노를 하고 그리고 도노 확철을 하고 그러니까 도노하고 나서 도노 확철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각 아닌 거에 대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어느 정도 신구이 삼업을 삼가를 하는 그런 보림 과정이 필요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깨달음을 쓰기 위해서 자기의 말을 갖추라 이렇게 단계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상당히 나중의 일이구나. 도노를 하고 도노 확철까지 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자기의 말을 쓰는 거구나 하고 크게 중요성을 안 뒀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거꾸로 문단 미팅을 하거나 그리고 자꾸 자기의 얘기를 하라 그러거나 굉장히 강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막 다 도노 확철되고 뭐 보림까지 다 해가지고 완전히 생각에서 자유로워지고 그래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말을 해봐라. 아직 그 깨달음이 뿌리가 내리지 않은 아직 생각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사회활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얘기를 어쨌든 해라.
그렇게 자기의 말을 한 번씩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졌고, 그, 그 말씀을 자꾸 하시죠. 자기의 말을 갖추는 거에 필요한 그런 얘기가 많지는 않은데, 설봉선사하고 암두선사의 얘기. 그러니까 설봉선사가 훨씬 더 암두선사보다는 유명한 사람인데, 어, 암두가 젊어서도, 암두는 자기의 말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살림살이를. 살림살이를 갖추고 있었음에도 거의 이제 홀로 지냈던 사람이고, 자기 제자는 몇 안 되고, 그냥 조용히 살았던 사람인데, 제 살림살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의 사람들이 더 제자들이 많은 경우가 더 많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꼭 살림살이가 갖춰지고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밑에 사람들이 뭐 더 많이 오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뭐 스승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전 공부 많이 하고 그런 지식의 얘기를 많이 해도 어쨌든 뭐 그 사람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사람을 많이 끌게 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설봉 선사도 이제 여러 번 그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최후의 마지막 깨달음이 어 뭐 소공님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말을 해야 된다. 네 흉금에서 나온 얘기를 해야 크게 드날릴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깨쳤다. 그 얘기인데 저도 불교 그런 전통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는 못했어요. 이것도 어디서 이제 소공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아, 그런 얘기가 있구나. 어디 숨어있던 얘기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지. 이게 다 뭐 깨달으신 분이 뭐 앞에서 주장자를 치거나 아니면 선문답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깨달음을 전수해 주거나 했지. 이거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그냥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이용해서 설명을 다 해가지고 다 밝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수행의 문화하고는 조금 되게 신선하고 낯설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이렇게 느껴지는 걸 보니까 아, 이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는 꼭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어쨌든 이제 도노를 하잖아요. 도노를 하면 굉장히 지금까지 몰랐던 거에 대해서, 낯설었던 거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익숙했던 거에 대해서는 좀 낯설어지고. 그러니까 생각하고 나를 계속 써가지고 살다가 생각 아닌 거에 대해서 감을 잡았어요. 번호로. 근데 이건 굉장히 낯설잖아요, 처음에. 생각 아닌 거를 접하면. 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 낯선 거를 사실 감은 잡았다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뭐 써야 될지도 모르고 또 생각을 계속 쓰고 살다 보면은 또 계속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소공님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어를 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외국어를 배우면 외국어 단어를 익히고 문장을 외우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써보잖아요. 써보는데 마지막에 결국 말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어를 자기가 아무리 듣고 다 이해를 하고 문장으로 잘 쓰고 글을 읽을 수 있어도 말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음, 네, 외국인들하고 결국은 소통하고 말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도노 깨달음을 얻고 확철까지 얻었다고 해도 이게 외국어에서 그 외국어를 이해하고 마스터를 하고 읽을 줄 알고 여기까지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결국 소통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음, 근데 당장, 야, 너 깨달았다고 하는데 도노가 그게 깨달음이 뭐야? 저도 이제 그저께 그 질문을 받고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체득했다는 건 뭐지? 음, 체득은 뭘로 알았다는 거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딱 하는데 다 아는데도 이게 즉답이 딱 바로 안 나와요.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해야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제 음, 그거는 연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 음, 근데 요거를 연습을 안 하면은 좀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조금 정리해서 글 쓰는 거하고 조금 다르더라고, 말하는 건. 음, 쓰기하고 말하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좀 더 확연해져. 아, 체득이란 거, 그리고, 어,
그러니까 체득. 생각으로 아는 거하고 체득했다는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 깨달음이 뭐냐. 그거를 그냥 옆에 사람한테 아니면은 진짜 5살짜리 학생이나 애한테 그 선생님이 가르치듯이 너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잖아. 이러이러하잖아라고 이렇게 아주 쉽게 가르치듯이 얘기를 하듯이 예, 그렇게 얘기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해겠더라고요. 자기 이해. 자기가 스스로 납득이 되고 자기가 일단 이렇지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되게 확연해져요. 음. 말을 하고 나면. 그러니까 글 쓰는 거하고도 또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말하기도 같이 해야 되겠구나. 그 이해하고 나서 글쓰기도 그렇지만 말하기도 해봐야 되겠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음. 이거를 조금 또 그냥 다르게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맨날 조수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길 뭐 아니면 어떤 이렇게 가는 맨날 조수석에 타고선 이제 어떤 길을 간다고 했는데 아는 것 같아도 막상 또 자기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그 길을 가려고 하면은 어 여기서 좌회전했던가 여기서 음. 우회전했던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 같아도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그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뭘 모르는지도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까 각해님이 어땠냐고 물어보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대답을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나오면서 대답을 하는데 되게 쫄게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체득이라는 걸 뭐가 했냐라고 딱 이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생각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럼 생각이 아니면은 그럼 몸이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은데 근데 몸 해놓고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될지가 이렇게 제가 저를 납득을 못 시키니까 제 체득에 대해서 딱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겪으면서 어 이게 하나하나 자기가 말로 정말 지금 각기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체득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의 말이 아니라 정말 자기 체득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 설득력 있게 해보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사실 체득이 뭐냐? 너 체득했다는 게 뭐야? 깨달았다는 게 뭐야? 하고 딱 물었을 때 뭘로 아는데라고 물으셨잖아요. 뭘로 그러면은 아는데? 네. 근데 아는 건 전부 다 생각이잖아요. 아는 거는 생각이고 일체유심조라고. 내가 알았다 하면은 이미 생각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가 가지고 굉장히 좀 자세하게 그걸 하는 건데 자기가 진짜로 모르면은 아까 뭐 오늘 일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이거 내가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헷갈려. 왜냐하면 모든 게 생각의 일이라는 거는 알았어. 그러면은 또 묻잖아요. 하나 더 들어가서 물을 수 있다고요. 야, 그러면은 네가 지식으로 책을 보고 아는 거랑 음. 체득한 거랑 다른 게 뭐야? 음. 그럼 책을 보고 그냥 무와 연기 알았어도 그거 깨달은 거네? 근데 넌 체득했다고 했잖아. 그럼 체득이 뭐야? 생각으로 안 거야? 생각으로 알았다면은 책 보고 생각으로 안 거하고 깨달음하고 다른 게 뭐지? 그럼 그거는 저 생각으로 그냥 지식으로 안 거하고는 달라. 그러면은 네가 생각으로 알았다면서. 그럼 체득이란 거는 뭐예요? 라고 도대체 뭘로 알았단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깊게 생각을 안 해본 사람들은 거기서 딱 막히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몸이라고 대답을 못하는 게 딱 또 제가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쫙 또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머릿속이 굉장히 뒤죽박죽 되어 있구나. 그 음. 순간에 그러니까 머릿속에 안에 있는 그 불이 전구가 사방에서 이렇게 켜지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수국님이 말씀하시는 그 맥락이라는 걸로 그 저의 체득에 대해서 그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들이 맥락적으로 쫙 연결이 안 되고 그냥 불만 사방에서 반짝반짝거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뭉뚱그려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사실 알기는 아는데. 그리고 그러면은 체득이 몸으로 알았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안 거지? 하면 이때까지 몸에 대해서 막 주워 들었던 게 이제 막 머릿속에 그냥 막 가잖아요. 근데 정리가 안 되니까는 자기가 한마디로 딱 결론적으로 대답을 바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께 안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게 이제 결국 체득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저는 무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몸으로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게 생각이 아니면서도 무의식으로 저절로 자기가 체화되는 것이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좀 더 정확한 개념으로 이제 예전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서술 기억하고 그 개념 기억하고 그죠? 기억이 이제 그 동물들이 갖고 있는 그 절차 기억이라 그러죠. 네. 절차 기억이라고 그러죠. 예. 절차 기억으로 그것이 어, 저장되는 것이다. 그건 절차 기억으로 쓰는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뭐 무의식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긴 한데 그러면은 처음에 크게 결국 도노가 뭐냐 그러면은 생각 아닌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생각 아닌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도노가 뭐냐? 그러면은 생각 아닌 것을 자기가 깨치는 거, 알게 되는 거, 이해하게 되는 거거든요. 생각 아닌 것을 그동안은 모르고 살았는데, 그러니까는 세상에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다 도노를 한 거예요. 그 생각 아닌 거를 뭐 본성이라느니 불성이라든지 뭐 둘이라든지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표현을 할지언정 어쨌든 그 이론론적으로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그 생각 아닌 거에 대해서 자기가 감을 잡고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도노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고 있었던 것임에도 당장 도노가 뭐야? 하고 물으면은 바로 그렇게 대답이 안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분명히 체득하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알아. 아는데 그건 뭐 1 더하기 1은 2야 라고 그냥 전혀 의심 없이 이렇게 바로 너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게 될 정도로 자기께 돼야 된다는 거. 예, 저는 자기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게 그냥 아주 쉽게 스스럼 없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네, 음,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어요. 음, 이게 음, 보니까 가르치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제 학생들 가르치러 갔을 때 강사 시절에 그러니까 그래도 처음에 제가 1학년 시작했었거든요. 1학년 이제 건축학과 1학년 강의를 갔었는데 1학년이면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기초적인 수업을 이제 했었는데 이미 저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어버버되는 거야.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스스로 정리되고 기초적인 거부터. 그래서 이래서 그 가르치는 것이 이제 스스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제 자신의 공부도 된다 하는 걸 그때 알았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냥 듣고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경험하면은 오히려 애들 가르치기 위해서는 제가 스스로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아마 자기 말을 갖추는 게 아닌가. 음, 그래서 방금 든 생각이 자기 말 같은 거는 생각이 정리돼 갖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안에 자리 잡는 게 자기 말인가, 자기 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방금 각희님 말도 듣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저께 제가 이제 확실히 느꼈던 게 진짜 번호가 뭐냐, 체득이 뭐냐, 한번 네 말로 얘기해봐라 했을 때 수십 번 들었던 얘기고 네. 내가 체득도 했고 음, 번호를 했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나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음, 근데 당장 체득했다는 건 뭘로 아는 건데 그러면은 생각은 아닌데 무의식이 바뀌었는데 결국은 이제 내가 생각으로 내가 했다는 걸 아는 거지만 무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몸으로 결국 알았던 거를 생각까지 알아주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몸의 그 감각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절차 기억인데 그 절차 기억을 쓰는 거잖아요.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음, 저절로 바뀌는 거니까 몸이 그렇게. 근데 그럼 이건 생각의 일이야? 생각 아닌 거의 일이야? 라고 하면은 분명히 생각으로 안 건 아닌데 이거는 또 생각의 일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이렇게까지 정리가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절차 기억도 기억이니까. 음, 왜냐하면은 나의 체득이든 뭐든 어쨌든 어떤 나의 알미나 그런 작용이나 이런 게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 거긴 한데 이거는 또 생각의 일이냐 생각 아닌 거의 일이냐 하면은 결국 기억의 일이고 체득도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노라는 게 이론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도노를 했다는 거는 생각 아닌 거에 대한 내가 이해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의 일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도노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는 거는 생각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정도 도노인 거예요. 그 저기 체득의 일, 깨침의 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만 더 들어가면은 항상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노나 이제 체득에 대해서 당장 얘기를 해보려 그러니까는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 내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이게 당장 딱 조금만 한꺼풀만 더 들어가도 모순이 생기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내가 정확히 알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무아라는 것도 결국 그렇거든요. 내가 확 놓여지고, 아, 내가 없네라는 걸 깨달으면은, 무아 깨달았어, 무아 연기 깨달았어, 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야, 네가 무아인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너는 뭐야? 너는 그러면 나라는 게 없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누가 물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뭐 경전에서 아니 저 생각만 있지 하는 놈은 없어. 나라는 거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야. 막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납득을 하겠어요? 저는 음, 완전히 자기 모순 보통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저 좀 이상해졌다. 저기 지가 없이 얘기하고 있댄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자기는 확연하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결국 이게 소통의 문제인데 자기한테 100% 납득이 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써먹을 수 있게. 음, 그러니까 써먹지 않으려면은 이게 사실 자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써먹지 않으려면. 생각도 안 쓰고 다른 사람하고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려 그러면 사실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깨달음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는데 체득이 뭐다 무아가 뭐다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나는 그냥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그냥 다 누리고 편안한데 근데 당장 얘기하잖아요. 너 뭐 하라 그러는데 네가 없다 그러는데 지금 너 그럼 난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내가 너 가진 거 다 뺏어도 되겠네? 막 이렇게 치고 들어온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린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내가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하든 그 경전에서 있는 얘기 뭐 거기 주워다가 얘기한다고 절대 안 먹히거든요. 세상에. 체득이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쉬운 얘기 같아도 자기의 말을 그걸 해서 대화를 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자기가 100% 모순 없이 받아들인다는 게 이게 상당히 외국어에서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상당히 고난이도의 일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음. 근데 되게 하여튼 뭐 체득을 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는데 무아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어떤 그 느낌들을 사실 되게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 그래서 그게 되게 고난이도의 작업이다라고 이제 각해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것들을 수행일주도 그렇지만 또 그 우리가 같이 탁마할 때 직접 오늘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야기할 때 또 인서님이 이렇게 그런 체득의 느낌이라던가 뭐 무아가 뭔지 내가 내 말로 표현해 보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해오실 때 되게 그 되게 어려운 어떤 그 지금 내 경험의 어떤 거를 좀 설명을 하실 때 되게 와닿는 부분들이 저도 좀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서님은 지금 우리 쭉 해온 이야기에 그 자기 말을 어떻게 좀 이해하시는지, 또 인서님은 또 그 자기 말을 아까 이제 오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자기 말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식의 맥락이 통합되는 거다. 생각으로 사는 것과 생각 아닌 것으로 사는 어떤 이것. 그 두 힘이 사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해 보는 것, 나한테도 표현해 보지만 상대에게 되게 명확하게, 좀 정확하게 표현해내는 것이다라고 또 이제 오늘 말씀도 해주셨는데, 인서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되게 좀 많이 해주시는 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소모임이든 또 그 도반 미팅이나 이런 데서 만났을 때 해주시는 편인데, 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 수행을 하면서 되게 혼란스러운 그런 기간도 있었고, 되게, 이게 뭐지? 이렇게 막, 진짜 뭐, 막 안개에 쌓인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은 경험이 좀, 그런 기간도 좀 긴 적도 있고 좀 저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각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게 내 안에서 이 모순된, 그러니까 사실 모순이 많잖아요. 지금 이 저희가 생각과 생각 아닌 것, 이 안에서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이 모순된 것을 내 안에서 이게 혼란 없이 이해하는데, 소공의 글을 읽을 때는 당연히 다 이해가 돼요. 맞네. 아, 맞아.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엊그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딱 나에게 물어보면은, 사실 말이 그렇게 매끄럽게 나온다고 당연히 매끄럽지도 않고, 더군다나 소공님이 질문하실 때 진짜 막 쫄리고, 어머, 막 가슴도 콩닥콩닥 뛰고, 목소리도 떨리는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게, 이게 아무리 내가 혼란이 있든 없든 어쨌든 이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든 내 말로 정리가 돼야 되는구나. 그게 맞든 틀리든 우선은. 그리고 이제 도바님들하고 얘기를 해가면서 분명히 이 안에 오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잘못 이제 착각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하나하나씩 깨쳐가면서 이게 계속 명료해지는 과정이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부분 요즘에는 좀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하거나 할 때 저는 이제 제 주변에는 저하고는 이제 수행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저는 거의 없어요. 이제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대인관계도 넓지도 않고 정말 만나는 사람, 직장 동료 이 정도만 만나고 친구들 뭐 가끔 어쩌다가 뭐 이 정도만 만나지 정말 인간관계가 없는데 이제 관계를 하거나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저는 그거는 조금 바뀐 거예요. 어떤 거냐면 소공님이 말하는 모든 사람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럼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은 생각인 것과 생각 아닌 것이 저 사람한테 적용이 되고 있을까? 약간 이런 걸 저는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랬구나. 그게 참 힘들었구나. 너 그런 고민이 있었구나. 근데 어때? 뭐, 예를 들어 하루 종일 그래? 아니면 언제나 안 괴로워? 막 이런 거 소문이 다 됐던 거. 그런 걸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도 정말 이게, 모든 사람이 깨달은 게 맞구나. 저 사람, 예를 들어 소공님 얘기한 것처럼 자고 났더니 그냥 자고 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너 고민꼬리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괜찮아요. 그냥 한번 푹 자면 돼요. 막 이러고 소공님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게 좀 명료화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정리가 되고 아까 각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모순 아닌 모순. 내가 무아인데 네. 이거를 무아를 아는 나.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안에서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다른 사람한테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납득되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지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내 안에서 이게 혼란이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 기간도 되게 길었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금 제 음, 생각에는. 예, 음,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우선은 자기가 자기 말로 표현을 하고 설명하는 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안에 최소한의 혼란은 없고, 그리고 그게 처음에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음. 계속 이제 소금 얘기한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어떤 소통을 통해서 계속 이게 진화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게 아닐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그 이제 되게 소통의 중요성, 말해보는 거, 사람들과 이야기 다들 해주셨는데, 저의 경우는, 사실 이제 수행을 같이 하는, 울타리에서 같이 하는 분도 있고, 친하지만 같이 울타리에 있지는 않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한 번씩. 그 깨달음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럼 그 깨달음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거기서 말하는 안도감은 뭐예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돼간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1년 차 때는 아무 말이 안 나왔어. 그 친구가, 그러니까 같이 수행하지 않는 친구가 그냥 물어봤을 때, 막 나 뭔가 말해주고 싶어. 이거, 이게 이건데 나는 그 느낌이 아는데 말해주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 진짜. 근데 놀랍게 어느 순간 그냥 물어보는데 내 안에서 내가 감지한 그 어떤 느낌, 어떤 감각지를 내 그냥 그 아주 아까 이제 형철님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언어가 아니거든요. 아주 익숙한 언어고 우리 다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로 굉장히 이렇게 그냥 술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도대체? 돌아서 뭐, 이걸 어떻게 말을 했지? 이런 느낌, 이런 어떤 경험을 한 적이 최근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되게 좀 단호하게, 그냥 단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외워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어떤 느낌을 반추하면서, 이게 그래, 안도감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이제 하는 건데, 저는 사실은 도대체 이 자기 말을 갖는다는 게 언제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게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든, 그러니까 같은 지금 이 어떤 수행처에 있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든 어쨌든 계속 말을 해보는 경험은 중요한 거고, 근데 또 달리 말하면 그 뭐 시숙이라고 하죠. 시간이 흘러서 정말 시숙의 힘으로 같이 도반들과 시간을 지내다가 보니까 저절로 어느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정말 방언하듯이 터져서 나오는 부분도 있더라. 다만 문제는 내가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항상 그때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정리를 해 가든지 이것들이 계속해서 동반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어느 땐가 보면 저절로 그것이, 내가 이게 이렇게 말이 되네? 무아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네? 예전에는 나는 무아를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막상 대화하다 보니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대도 그 말에 대해서 어느 부분 공감을 하면서 그 말을 받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무아가 이런 거야? 이렇게. 그러면서 이 자기 말을 갖게 되는 때 그런 것이 언제일까라는 생각도 좀 최근에 들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되지? 음. 그거에 대해서 또 도반님 의견도 좀 더 들어보고 싶어요. 지금 매미님의 그 말씀에 대한 답은 아니고 같이 네네네. 저도 질문을 하나 먼저 더 던지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우리가 우리 저희 비공개 카페에 보면은 이렇게 카테고리가 살림살이 글이 따로 있고 수행일지가 따로 있고 뭐 자유 게시판이 따로 있고 네. 이렇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살림살이 글이라는 거는 어떤 시적인 그런 표현이나 이렇게 산문 수필처럼 이렇게 풀어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음, 소홍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과학적인 그런 글을 살림글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글을 쓸 때 어떤 그런 카테고리를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고 글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자기말 음, 내지는 이렇게 살림살이라고 할 때 어떤 그거를 지칭을 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나 내용이나가 조금 음. 구별되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같이 답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너무 좋은 어떤 적당한 제안이신 것 같아요. 저의 경우도 사실 울타리에, 비공개 카페인 울타리에 그 글을 쓸 때, 사실 살림 펼쳐보기에 쓴 적은 아직 없거든요. 보통은 수행일지나 자유 게시판.
근데 수행 일지 쓸 때는, 아, 이게 내 수행의 지금 현재 어떤 뭐 변화다. 아니면 지금 어떤 수행의 어떤 좀 구체적인 경과다. 라고 할 때는 수행 일지에 쓰고, 그렇지 않고 수행 중에 일어나는 어떤 단상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쓰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도 사실은 수행과 무관하지는 않지만, 이게 꼭 수행 일지를 하기에는 지금 일단 내 단상이어서 우선은 그냥 남겨놓는다는 차원. 이어서 그렇게 이제 쓰는데 살림 펼쳐보기의 경우는 저의 경우도 아까 오늘님 말씀처럼 뭔가 좀 더 내가 내 말을 좀 갖추었다라는 좀 느낌이 올 때 쓰고 싶은 거예요. 좀 뭔가 어느 정도 한 개념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좀 전후가 보이고 예, 어떤 맥락이 전체적으로 좀 약간 통합이 된다라는 느낌이 올 때 써야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좀 단상들을 남긴다거나 수행일지로 좀 이렇게 남기는 방식으로 현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살림 펼쳐보기의 글은 아직 좀 접근을 못하는 저도 예, 지금 좀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 의견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카테고리 나눠서 작업들을 좀 하는데 형철님 어떠신지? 아니, 아예 글을 안 적는 사람한테 물어보는 아, 지금 뭔가 약간 마이크를 켜시려고 아이,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예. 마이크를 켜놓고 한 게, 이게 제가 꾸준히 그 울타리 글 읽어보면서 어차피 수행일지도 살림살이 그 기본이더라고요. 수행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자기가 체득이 된 걸 갖다 적다 보면은 그게 살림살이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하는 말을 갖다가 약간 관찰자 시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순간 딱 내가 말하는 게 힘이 실렸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자주 공허한 어떻게 뭐 어떤 사람들한테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있고 아니면 아 이거는 확실한 느낌 들어가 바로 힘이 실려가지고 그냥 아까 매미님이 이야기했던 단호하게 이야기한다고 하나 이걸 저는 힘이 실려서 이야기한다고 표현할게요. 예, 그렇게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딱히 이걸 구분 짓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순간 힘이 실리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한 수단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바뀌니까 이걸 딱히 어, 그걸로 규정 짓기가 조금 못하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그리고 각해님 이야기 들으면서 제가 떠올랐던 거는 무상정도 제가 체득하기로는 그 잔존감으로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고요하게 그걸 바라보고 있는 나란 놈이 있는데 이거는 생각 자체도 없으니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 미지의 것이잖아. 근데 미지의 것이 그 있는 걸 갖다가 알아차렸는데 그게 생각으로 표현이 안 됐으니까 나중에 생각으로 또 설명을 하려고 하면 또 이것도 생각의 영역에 들어가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도, 이게 자기 말을 갖춘다는 게 자기 안에서 도서관 10진표 따라가지고 뭔가 정리한다는 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이 경험은, 이 체득은 이쪽 카테고리하고 이 말은 이쪽 카테고리라고 지금까지 내 안에서 뭉뚱그려서 그냥 아까 오늘님 말한 것처럼 오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수석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면 대충 되겠지가 아니고 명확하게 이 용어하고 이 말은 이 자리로 없고 딱 구분 짓는 그런 느낌이 조금 저는 들어 자기 말이라는 게 예. 근데 저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거의 글을 갖다가 안 쓰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댓글을 참 많이 써주고 계시죠. 네. 도반님도 수행일지에 댓글을 참 많이 달아주시고 계시는데, 예, 상엽님. 제가 생각할 때는 수행일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1인칭 시점, 음, 자기와 대화를 한다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시점이라 그러면 이제 살림살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이제 3인칭적인 게 아닌가, 음. 보이기 위한 거. 그래서 저도 물론 수행 일지에 머물고 있죠. 내보일 만한 게 없으니 아직 이게 내보인다는 건 스스로 정리되고 진짜 뭔가 강한 방금 얘기했던 생철이 뭐라 그랬죠? 그 힘이 실린다. 힘이 실린다든가 이게 왜 보면은 자기 안에 자리 잡는 거잖아요. 강하게 자리 잡아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음. 말이 이상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뭔가가 갖춰져야지 내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나는 이렇다 하면서 그런데 아직은 이제 스스로 대화하면서 정리하는 단계니까 수행 일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이어서 오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 찰리 펼쳐보기에 글을 쓴다는 거는, 아까 오늘님이 말씀하셨던 큰 물음들 있잖아요. 나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그런 물음들에 대한 어떤 내 나름의 답들이 좀 명확하게 잡힐 때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울타리에서 나오는 개념이라던가, 예, 서로 같이 쓰는 그런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도 같이 이렇게 엮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전에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어떤 막 이렇게 정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뭐 깨달음에 대한 정의들이 있어요. 많이 들었던 거 경전에서 듣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약간 뭔가 좀 뼈 맞춰진다는 느낌이 있을 때 살림 펼쳐보기에 글을 쓰고 쓸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왜냐하면 어떤 큰 것들이 딱 잡히면 나머지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줄줄이 엮어지는 것처럼 그거에 따라서 약간 좌표를 좀 잡고 써질 것 같아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행일지나 자유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큰 집의 어떤 뭐 설계도 전에 여러 가지 막 스케치도 해보고 그다음에 벽돌도 좀 이것저것 그 재료들도 갖다가 막 모아보다가 어떤 설계도가 그래 나는 이런 설계도가 딱 이제 구상이 된다. 싶을 때 캘리 펼쳐보기에 글을 쓰면서 나머지 것들이 점점 다듬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현재 생각하고 있어요. 음. 네, 인사님. 그 부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는 딱 한 번 써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소봉님이 예, 저희 댓글에 그렇게 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예,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지금 도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심정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수행일지는 주로 자주 많이 올렸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상영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이제 3인칭적인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그 깨달음이나 저희 수행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매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정리가 돼서 내가 정말 명확해졌을 때 그런 주제들이나 이런 게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그래서 사실은 계속 수행일지만 썼지 살림 펼쳐보기나 뭐 여기에는 거의 올린 적은 없었는데 그렇게 한번 올리고 나니까 사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물론 확신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명료할 수도 있고 명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적어보고 음, 그리고 그걸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리고 그 탕마를 통해서 이렇게 진화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내가 계속 그걸 회피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음, 게 저는 알아졌어요, 사실. 음, 근데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그 주제를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무아나 연기, 무아나 연기, 뭐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내가 음. 실질적으로 그걸 어떻게 정리가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실제로 한번 적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살짝 생기기도 하는데 계속 그냥 일상적인 얘기에서 이렇게 쓰게 되지 그거를 쓸 만한 그런 용기와 배짱이 아직까지는 잘 안 생기더라고요. 정말. 용기와 배짱.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근데 필요할 것 같아요. 언젠가는 이게 정리가 돼서 명료해지겠지. 그때 올려야지. 사실은 그런 생각인데 저도 네. 근데 그런 날이 언제 올까는 네, 그냥 제가 오지, 생각할 그냥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오진 않아. 때 그냥 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진짜 좀 용기가 필요하더라도 조금 한번 시도는 좀 해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글을 쓰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좀 깊이 있는 제가 사색과 고민을 좀 했어요. 예, 아, 나는 정말 그거에 대해서 깨달음이나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그것에 대한 정리는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하루 정도는 정말 깊이 있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에겐 좀 신선했고 좋았으나 아직까지 용기와 배짱이 부족하다. 네, 소공님이 또 최근에 올린 거기에 댓글에 어디 댓글에 아무튼 저한테 거기에 이제 뻔뻔해져야 된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직 뻔뻔함이 덜 있나 봐요. 뻔뻔함을 좀 길러야 되나 봐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소공님이 그런 이야기하시는 무와 연기라는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정말 이전에 이제 이 수행 전에도 많이 듣죠. 불교에서 중요한 개념이니까. 근데 다른 것으로 살아왔거든요. 다른 개념 혹은 다른 가치관.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 저한, 어찌 보면 그 검증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어떤 그 아주 뭐 정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질 때 쓸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와 연기라는데 정말 그런가라고 나에게 계속해서 반문할 수밖에 없는 부정의 부정의 의심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일지는 계속 가지만 그 의심 속에서 그 검증 속에서 계속 그냥 나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왔는데, 정말 나에게 그렇게 오는가? 소구님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거야? 아니면 도반들이 좀 더 먼저 공부가 된 도반들이 이야기하니까 그런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가, 나에게? 진짜 무하고 진짜 연기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검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내게 좀 확신으로 올 때, 이래서 무하구나. 이래서 연기구나. 이래서 연기라고 하는구나가 아니라, 이래서 연기구나. 내 스스로. 그런 확신이 올 때, 아, 살림글, 이렇게 자기 말로, 이렇게 정말 글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하기도 하고요. 박혜님 말씀을 좀 듣고 네.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어, 깨달음 연대도 상당히 오래된 카페인데 처음부터 지금 있는 그 지금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음 연대는 지금까지 다른 어떤 모임,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제 법문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또 깨달았다 그러면은 이제 자기도 질문을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그 스승으로 따르고 자기는 크게 얘기 못하고 이런 어, 수행 풍토에서 좀 벗어나서 처음부터 이제 탁마를 좀 하자. 음, 깨달음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이제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탁마의 장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얘기하신 그런 살림살이 같은 거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살림살이 관련 얘기는 탁마의 장에서 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느낄 때는 이제 자기가 깨닫거나 이런 거는 내 얘기는 이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또 이제 뭐 좀 핀트가 어긋났다든지 네가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냐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 수행자들이 절차 탁마하는 이런 거를 온라인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됐었지만은 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탁마의 장을 하고 그리고 굳이 탁마를 하지 않는 그런 자기의 얘기는 또 수행기 저 게시판에서 하고 그리고 또 자유 게시판에서 잡담 같은 것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글도 가져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게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거를 좀 간과했었죠. 그러니까 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탁마라는 게 자기 얘기라는 게 그러니까 그 카페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는 어느 정도 뭐 번호를 하고 깨달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좀 탄탄해지고
도노는 다 지나고 확철까지 지난 사람들이 살림살이를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림살이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내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노 확철까지 하지를 않았던 분들도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어떤 스승한테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감각질로 체득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면은 알죠. 어디서 그냥 주워 들은 얘기를 하는 거냐, 저 사람이. 아니면 뭐 좀 얘기는 용어 같은 거는 그렇게 쓰더라도 자기의 얘기를 하는 거다라는 거를 보면은 알잖아요. 근데 이게 탁마 그러니까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아무리 낮은 거라도 도노가 아직 제대로 안 됐더라도 자기가 생각 걷어차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좀 느껴지는 거, 감각질로 느껴지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해도 되는 거거든요. 사실 나는 해보니까는 이런 변화가 좀 있더라. 내가 느낀 건 이런 거더라.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살림살이를 펼친다. 이런 거는 사실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또 느낀 게 소공님도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알고 모르고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그냥 하면 돼요. 어떤 얘기든지. 자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자기 안에서 이제 모순이 좀 없어야 돼요. 자기가 느끼기에는 아무리 기초적인 거고 조그마한 거라도 내가 느끼기엔 이렇더라라는 얘기만 그냥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뭐 소공님이나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더라도 자기 안에서 논리 모순이 없고 설명이 명쾌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맞느니 틀리니 네가 옳느니 그르니 그런 거를 따지는 계제가 아니더라고요. 탁마라는 게. 결국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더라. 그런 거를 요즘 제가 좀 느꼈고 그리고 탁마라는 게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는 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 도제식으로 그 매미님 조금 그 오디오를 닫아주셔야 얘기할 땐 해놓으면 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 수행자들이 이렇게 스승 제자로 해가지고 그런 데서 탁마를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탁마를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관계가 조금은 형성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금방 이게 저, 그런 최소한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끼리 해버리면은 금방 논쟁으로 가고 감정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좀 무익한 논쟁이 탁마가 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도반끼리의 관계 이런 데서는 그 수준이나 돈을 확철을 하고 나서 꼭 한다. 그리고 네가 옳고 내가 그르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더라고요. 이 탁마라는 게.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에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는 그냥 탁마하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은 그냥 딴 데다 올리는 거고. 아, 요거는 내가 느끼기에 나는 확실히 이렇게 느끼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탁마도 하고 얘기도 요거에 대해서는 하고 싶어 하면은 거기에 올리고 예. 그런 거를 어,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박태님 같은 경우에 그래도 살림글을 자주 쓰시잖아요. 음, 그 쓰실 때 어떤 과정 내지는 뭐 어떤 주제를 선정한다거나 아, 그런 어떤 그 쓰시는 거에 대해서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거는 석공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 전에 다른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제 말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스스로 쫄리고 있었던 거고 어떤 생각에 붙잡혀 있었던 거고
내가 체득을 한 거랑 다른 사람들의 내가 이 체득을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기에는 다 이론론적인 얘기만 해요. 내가 깨달은 건 있는데 그건 본성이야. 그리고 전체가 다르지 않아.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이 다르지 않아. 하나야. 그래서 모든 게 완벽해.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내가 생각에 쫄리고 감정에 쫄리고 막 그리고 어떤 집착된 일을 하고 이런 거는 내가 그 본성 진리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데 계속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본성은 완전해. 깨달은 건 완전해. 그런데 이건 하나라 그래.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 하나가 되도록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선 내가 얘기를 못하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그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체득하고 나의 체득하고 다르지가 않았던 건데 그분은 어쨌든 힘있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은 좀 더 그 하나 된 거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고 좀 더 자유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이제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그분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냐하면 나는 아직 탐진치가 일어나고 거기에 그렇게 본성대로 그 성품대로 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세월을 되게 길게 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이제 자기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찌 됐든. 그렇다고 그분이 모순이 없었던 게 아니야. 근데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어쨌든 그 깨달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는 거에 계속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저 얘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게 스킬인 거예요. 결국은.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계속 이제 답변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은 거야, 결국. 자기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계속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해야 돼. 그런 데서 이제 왔는데, 여기서 그 마루코라는 거,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굳이 합의를 할 필요가 없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 말구를 딱 듣고, 거기서, 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네라는 그 생각이 떨어지는 순간, 이제 나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글을 쓸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글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나도 글을 쓰고 싶은 게 있었고, 하고 싶은 게 있었고, 지금까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글을 좀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어. 그런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할 얘기가 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탐진치라든가, 왜냐하면은, 수행을 하고 있었으면 어디 가가지고 진짜 한 5년, 10년 동안 어디 무문관에라도 들어가가지고 진짜 신구이 삼업을 완전히 삼가하면서 그냥 그 깨달음 속에 푹 젖어가지고 이렇게라도 내가 한번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상에서 뭐 가정 가지고 직장 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쓰면서 그 저기 탐진치 속에서 그거를 계속 그 조우하고 맞닥뜨리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또 글이 또 잘 안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뭐냐면, 아,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얘기하는 거. 아, 내가 그냥 감각질로 느끼고, 그때그때 느끼는 거를 정리해서 쓴다.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즘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꼭 어느 정도 수준이 돼가지고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수준에 있더라도 이게 맞건 틀리건 결국 예전에 그 이론론적인 그런 다 이것과 저것이 하나다라는 가르침을 들었을 때도 그거에 있어서도 제가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완전히 내 안에서 그게 100%다 수용이 안 됐겠죠. 안 됐던 상태로도 쓸 수 있었겠지만 그건 그런 대로 또 쓰고 탁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탁말을 하려면은 일단은 어느 정도 그런 관계가 중요하고 그 도반으로서의 관계가 중요하고 신뢰가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는 이제 소공님이
예를 들어 친목으로 가지는 말라라고 하셨지만 친목을 위한 거는 아니더라도 신뢰관계는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아니면은 이해를 해주고 이런 정도의 관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반이라고 하는 거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반이 있으면은 도의 절반이 아니라 100%를 다 도반이 있으면은 다 100%를 다 도를 이미 그걸 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뜻이 그런 게 아닌가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한 가지, 이거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대가 지금 21세기 지금 AI가 나오는 시대인데,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할지 모르는 시대인데, 유독 이 깨달음, 이쪽 용어만 굉장히 약간 옛날 구시대적인 거를 쓰잖아요. 그리고 거의 이론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식의 해석들이 지금 거의 주류로 잡혀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 살림살이를 할 때는 굉장히 좀, 그러니까 논리에 모순이 없게끔 굉장히 과학적으로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글 쓰는 어떤 형식, 그러니까 아까 뭐 굳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그 단어라든가 그 풀어가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옛날처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이야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한번 다음 시간에 얘기 주제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게 사실 이제 쉬운 거는 아닌데 지금 당장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잖아요. 깨달음 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깨달음이다 그러면은 엄청 이게 신화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탐진치가 다 없어져야 돼. 탐진치가 다 없애고 완전히 성인이 된 사람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불교 신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천만 생을 겪어서 56억 7천만 년 후에 이제 내가 깨달을 수 있다. 계속 갈고 닦아서 이제 다음에는 분명히 다시는 안 태어난다. 이제 윤회의 사슬을 끊는다. 깨달아서. 거의 깨달음이 이렇게 어마무시한 걸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학교에서 진짜 5학년, 4, 5학년짜리 애들한테 깨달음이란 이런 거야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도 그런 식으로 지금 용어 자체가 그렇게 지금 오염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 깨달음이란 용어부터 뭘로 바꿨으면 좋겠는지 그 아이디어가 뭐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당장 없잖아요. 깨달음부터 없잖아. 네, 저도 각태님 지금 하신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 게 제가 내면의 치유라든가 이런 쪽으로 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 이건 무아와 연기를 체득해야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지?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딱 느낀 거는 여기가 지금 송이가 안 딸 때는 제가 많이 걷거든요. 걷다 보니까는 지금 이 순간 햇빛, 느낌 조금씩 조금씩 머물다 보니까는 이래서 아무런 문제 없단 말이 여기서 나왔구나 하는 걸 딱 알게 됐는데 무의식 치료하는 사람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깨달음 이거하고 똑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깨달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용어들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변화하지 못한다는 느낌도 좀 있지만 근데 막상 용어를 쓰려고 하니까 또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 이게 다른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문제에서 소통하려고 하니까 그 용어를 쓸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저 각해님이 이야기하신 좀 약간의 문제가
같은 깨달음 용어인데도 스승이나 공부하는 단체가 다르면은 그 뉘앙스라든가 느낌이 다르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이게 자체가. 거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애매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기도 좀 뭐하고 저렇게 하기도 좀 못하고 그런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주제를 잡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말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이러다 보면은 좀 더 좋은 또 용어가 나올 수 있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용어를 썼는데, 저런 말을 썼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저 말을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러면은 그 말이 이제 또 대세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자기 말로 도반들끼리 깨달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조금 조금, 그리고 형철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에 있어서 그런 쪽에서 이미 그런 변화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용어들을 좀 가져다 쓴다든지, 하여튼 그 현대적으로 쉬운 용어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로 이거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자꾸 하면서 대화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또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벌써 다음 주제가 대충 나온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음을 사실 어떤 다른 용어로 한번 바꿔서 말해볼 수 있을까? 또 수행 일지를 쓸 때, 우리가 일지를 쓸 때도 사실은 조금 더 현대적인 것에 좀 맞는 방식으로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 오늘님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백만 아라한의 시대라는 그런 그 주제, 그 제목으로 이전에 한번 탁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굉장히 차원 높은 어떤 것이 아니고 이미 다 깨달아 있다, 우리가.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다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자기 말을 갖기 위해서, 내가 쓰는 그러니까 이미, 다 상용화되어 있는 불교의 그런 용어들을 어떻게 좀 나에게 맞게 또 내가 소통할 수 있게 좀 그, 좀 약간 뭐랄까 하죠. 좀 다듬어서, 어, 내 것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 방식의 소통은 가능할까? 어, 나름의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이 있겠지만, 깨달음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말한 것처럼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이것을 위한 어떤 수행 일지를 쓸 때도, 충분히 좀 더 내려와 있는, 좀 땅에 가까운 그런 용어들로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를 또 오늘님 해주셨어요. 어, 그 주제를 어떻게 조금 제목을 바꿔서 한번 해볼지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겠고요. 예, 지금 10시 40분, 약 1시간 조금 넘게 진행을 했는데요. 네, 자기 말이 뭔가, 또 자기 말을 또 갖지 않았을 때, 또 어떻게 되는 건가, 뭐 다 연동해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좀 저희가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예, 혹시 마지막에 뭐 추가적인 혹시 인서님? 추가적인 발언 있으신가요? 네, 없으세요? 상엽님도 없으시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저마다 자기 말을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초옥님도 되든 안 되든 해봐야 된다. 왜 자기 말이라는 게 아까 이제 물론 저는 살림을 펼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라고 말했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수행의 관점에서 깨달음이라는 어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기 말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또 많이 해볼수록 자기 안에서 뭔가 잡히는 것도 있고, 또, 이거 하다 보니까 오류도 좀 보이고, 다듬어져 가고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수다를 여기서 마치고 다음 수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